경제학장 박사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불랑샤 교수의 교과서를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과연 전능한가? 여기에 숨겨진 경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줄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큰 마음 먹고 10억 달러를 썼다고 쳐요. 그럼 우리 경제, 그러니까 GDP는 정확히 10억 달러만큼만 성장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어쩌면 더 작을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정부 재정 정책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학장 박사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정부 지출의 마법입니다. 경기가 아주 그냥 꽁꽁 얼어붙었을 때 정부가 쓰는 돈이 어떻게 경제에 마법 같은 활력을 불어넣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다들 지갑을 닫고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죠. 바로 이때 정부가 다리를 짓는데 10억 달러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돈을 써서 막혀있던 돈의 흐름을 뚫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건 뭐냐면요. 정부가 쓴 돈은 10억 달러인데 최종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15억, 20억, 심지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수 효과, 말 그대로 배가 되는 마법 같은 효과입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처음 쓴 돈보다 더 큰 효과가 나는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제학장 박사,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돈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1단계, 정부가 10억 달러를 써요. 2단계, 이 돈은 건설 노동자나 자재회사의 소득, 즉 월급이나 판매 대금이 되겠죠. 3단계, 이분들이 돈이 생겼으니까 외식도 하고 새 옷도 삽니다. 그럼 4단계, 그 돈이 식당 주인이나 옷가게 주인의 소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반응이 계속되면서 최초의 10억 달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수효과의 핵심 원리예요. 하지만 말이죠, 이 마법 같은 이야기에도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데 바로 절약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방금 설명은 오히려 돈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헷갈려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역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를 한번 보시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축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저축만 하고 소비를 딱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물건은 안 팔리고 경제는 더 얼어붙겠죠? 결국엔 소득이 줄어서 저축할 돈마저 없어지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역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처럼 나 혼자 아끼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모두가 저축에만 몰두하면 사회 전체는 소비가 뚝 끊기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경제학자 케인스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침체기에는 누군가, 즉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라도 소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경제학장 박사, 자, 지금까지의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의 강력한 무기죠. 바로 방정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짜잔, 바로 이 수식입니다. 불랑샤 교과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 공식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경제 전체의 크기, 즉 GDP를 결정하는지 그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경제학장 박사,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먼저 Y. 이건 그냥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크기, 즉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경제 성장률의 목표가 되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다음은 G. 이건 Government Spending, 즉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가 Y, 즉 경제 전체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 누르는 가장 강력한 버튼, 그게 바로 이 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수식에 있는 저 C1은 뭔가요? 경제학 장박사. C1.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소득이 1달러 늘었을 때 그중에서 몇 센트를 쓰느냐 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C1이 0.8이다? 그럼 추가 소득의 80%는 쓴다는 의미죠. 이 C1이 클수록 아까 말했던 그 승수 효과, 마법 같은 효과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경제학장 박사, 이 공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승수 파트입니다. 1 나누기 1 빼기 C1. 자, 만약 아까처럼 C1이 0.8이라면 승수는 1 나누기 1 빼기 0.8, 즉 1 나누기 0.2니까 무려 5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부가 10억 달러를 쓰면 GDP는 그 5배인 50억 달러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진짜 마법 같지 않나요? 자, 모델을 통해서 승수의 마법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제목이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정부는 정말로 전능한 존재일까요? 교수님,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경제 운용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냥 목표 GDP 정하고 시험각 구해서 공식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출, G만 딱 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 모델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이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경고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론은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정부가 돈을 쓰려면 복잡한 정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우리 예상대로 착착 움직여주지 않아요.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려다가 물가가 폭등하거나 나라의 빚만 잔뜩 지게 되는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경제학장 박사.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학장 박사, 오늘 배운 내용을 4가지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승수 효과 덕분에 정부 정책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둘째, 절약의 역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교훈이었죠. 셋째, 경제 모델은 현실을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지만 현실의 모든 복잡성을 담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 정부의 정책은 뭐든지 해결하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무딘 도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